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저는 압니다. 그냥 스크롤 내리다가 누른 게 아니에요. 뭔가 가슴 한구석에서 걸리는 게 있어서 누르신 겁니다. 맞아. 나 요즘 왜 이렇게 사나 싶은 그 느낌.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나 싶은 그 물음. 오늘 저는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해드리려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뼈가 좀 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뼈가 시려야 정신이 드는 법이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60년을 살았다는 건 60년 동안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향해 달렸고, 중년에는 자식을 향해 달렸고, 그 사이사이에는 남들 시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다름질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남겼습니까? 집 한 채, 통장 잔고, 자식들 성공시킨 뿌듯함.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쌓아 올리는 동안 여러분 자신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걸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었던 거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애들 학원비는, 부모님 병원비는, 집 대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 순서로 미루다 보니 60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60이 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달리는 법만 배웠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을 꺼낼게요. 60을 넘긴 지금 여러분이 평생 쫓아온 것들 중에는 처음부터 잡을 수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잡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았다고 느낀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회사에서 상 받은 날,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간 날, 동창회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리 들은 날, 그 기분 얼마나 같습니까? 일주일? 한 달? 그 인정이라는 것 사실은 신기루였습니다. 잡으면 사라지고 또 잡으러 달려가고 또 사라지고 그 신기루를 평생 쫓으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지나쳐온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아등바등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게을러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해서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렵냐고요? 멈추면 자신과 마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던 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외면하기 위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일이 있으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내 인생은 옳았나?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니까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자식들이 다 나가고 어느 날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창밖을 보는데 그 조용함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고요 속에서 갑자기 나는 뭐였지? 라는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그 질문이 무서워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아이디어, 손자 돌봄, 동창 모임 간사 자리 뭐든 붙잡으려 합니다. 그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두려움을 피해서 다시 바쁘게 사는 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또다시 낭비하는 겁니다. 60대, 70대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 넘으면 몸이 달라집니다. 75세 넘으면 또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꽤 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또 두려움을 피해 허비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60 넘어서도 아등바등하는 분들 중에 자식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들 도와줘야 해서, 손자 봐줘야 해서, 큰 애가 힘들어서.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자식을 도와주는 건 진짜 자식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자식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심리적인 안도감을 위한 건가요? 자식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에게 기대는 겁니다. 방향이 거꾸로 된 겁니다. 자식은 언젠가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연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되찾아야 합니다. 그럼 60을 넘어서 정말로 남는 것,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려한 리스트가 아닙니다. 10가지, 20가지 그런 거 없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가 아무리 많아도 인생 후반이 공허합니다. 반대로 이 3가지만 있으면 돈이 좀 모자라도, 집이 좀 좁아도, 자식이 자주 안 연락해도 살만합니다. 진짜로요. 첫 번째는 몸입니다. 아, 또 건강 타령이냐고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하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건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의 말을 듣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평생 몸을 혹사시켰잖아요. 술도 마시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받고, 밥도 제때 못 먹고, 그러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들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건 싫다, 그걸 다 무시했잖아요. 이제는 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걷고 싶으면 걷고,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이게 60 넘은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 내 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눈이 침침하다고 하면 억지로 읽으려 하지 마세요. 허리가 쑤신다고 하면 무리해서 뭔가 하려 하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그냥 물리적인 통증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틀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인생 후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입니다. 네, 딱 한 사람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 수백 명의 SNS 친구, 동창회, 동호회, 개모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필요한 건 딱 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판단하지 않는 한 사람. 내가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예전만 못해도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을 지금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돈도 건강도 아니고 단 한 사람과의 깊고 진실한 관계라고요. 하버드 대학교가 8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인간관계.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밥 한번 먹자고. 그 사람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작업이 주식 공부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의 기쁨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하루치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라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했느냐? 내가 진짜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느냐? 커피 한 잔이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이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은 것이어도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작은 기쁨조차 이러고 있을 시간에 뭔가 더 해야 하는데 라며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죄책감, 이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평생 일한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중에 딱 한순간이라도 좋다라고 느꼈으면 그날은 잘 산 겁니다. 이제 반대로 버려야 할 것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고 알아 하시면서 정작 놓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진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젊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 이야기를 내려놓으세요. 동창 모임에서, 가족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옛날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바빴고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진짜 듣고 싶어서 듣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지금의 내 존재감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로 지금의 나를 방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진짜 대화가 안 됩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자원으로 써야 합니다. 그 경험을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사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내려놓으세요. 60이 넘어서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됐어도, 주름이 생겼어도 여전히 내가 동창들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자식이 잘 돼야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텐데를 놓지 못합니다. 이게 단순한 허영이 아닙니다.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온 한국 사회에서 길러진 거의 무의식적인 반사 반응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책망하지는 마세요. 다만 이제는 그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한 번쯤 멈추고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좋아서 이걸 하는 건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해외여행 SNS에 올리는 것, 자식 자랑 단톡방에 보내는 것, 비싼 식당 가서 찍는 것, 그게 진심으로 기쁘고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만약 그게 나 아직 잘 살아나 뒤처지지 않았어를 증명하려는 거라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쓰세요. 셋째,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내려놓으세요. 언젠가는 여행 가야지, 언젠가는 배워야지, 언젠가는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 언젠가 대체 언제입니까? 60이 됐을 때 65 되면 65가 됐을 때 70 되면 70이 됐을 때는 몸이 좀 더 좋아지면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아프기 전에 여행 가세요. 기력 있을 때 배우세요. 마음이 동할 때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에너지와 시간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순간보다 더 풍부할 때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60을 넘기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맺어온 관계들을 의리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습관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빼앗고 있습니까?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서 왠지 더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의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60이 넘으면 의무로 만나는 관계들을 조금씩 줄여도 됩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과는 거리를 두시길 권합니다. 만날 때마다 비교하는 사람 아직 그 차 타고 다녀? 자식이 아직 그 직장 다녀? 살이 많이 쪘네. 이런 말들 듣고 나면 기분이 좋던가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그 말들을 들으며 여러분도 함께 세상을 어둡게 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 도움을 받되 감사함이 없는 사람,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는 결국 상처가 쌓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과는 더 자주 만나세요. 웃게 만드는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잘 살고 있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60이 넘어서 자식과 가장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줬으면 하는 기대, 명절에 꼭 왔으면 하는 기대,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연락하는 게 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전화하면 잔소리가 나오거나 걱정 소리가 나오거나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거운 침묵이 흐르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하는 게 설레는 경험이어야 자주 하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면 전화했을 때 자식이 기분 좋게 끊을 수 있는 통화를 해야 합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 점심 맛있게 먹었어? 요즘 바쁘지? 건강은 챙겨.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 문을 엽니다. 잔소리와 기대는 그 문을 닫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독특하고 귀한 시기입니다. 20대는 에너지는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0대는 어느 정도 알게 됐지만 의무와 책임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60대는 다릅니다.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의무로부터도 어느 정도 자유롭고 아직 몸도 움직입니다. 이 조합이 되는 시기가 딱 60대입니다. 80대에는 몸이 안 됩니다. 30대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오늘 하루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버킷리스트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싶은지, 내일 아침에 어디를 걷고 싶은지, 이번 주말에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으니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잘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은 게 뭔지부터 골라내세요. 싫은 사람 만나지 않는 것, 싫은 음식 안 먹는 것, 하기 싫은 모임 안 나가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싫은 것들을 제거하다 보면 남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부터 자기 자신에게 잘했어라는 말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억울한 적도 있었고, 혼자 다 감당해야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정말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심리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남는 게 뭐냐고요? 돈, 집, 자식의 성공, 사람들의 기여? 아닙니다. 결국 남는 건 내가 살아온 방식 그 자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느냐? 그게 남습니다.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완화치료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가 수천 명의 임종 환자들에게 들은 후회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집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는데. 세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했어야 했는데. 이 세 가지 후회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솔직하게 나를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이 넘었다는 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아등바등하는 삶을 멈춰야 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것들을 멈추고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것들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과거도 두둑한 통장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았느냐, 그것뿐입니다. 내일 눈 떴을 때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면 아,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까? 그 답이 아주 작아도 됩니다. 아침에 창문 열고 바람 한번 느끼는 거여도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는 거여도 됩니다. 오래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 보는 거여도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나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 가장 적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